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충청권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산과 태안은 오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을 늦추긴 이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군 태안읍의 한 터널.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일대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화물차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 침수됐습니다. 인근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UV 차량이 침수된 도로를 뚫기 위해 달려보지만 곧 중심을 잃고 180도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집니다. 서산 갈산동에서도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0여 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꿀다리 이제 거기 밑에를 통과하시다가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멈추셨던 것 같아요. 서산과 태안에 오후 한때 시간당 6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산과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천안에도 1시간 동안 45.2mm의 비가 내렸는데 1972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6월에 내린 1시간 강수량 최고치에 달합니다. 태안 등에선 도로 3곳이 침수됐고 논산 둔치주차장과 당진 저수지 등 10곳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지나는 여객선 7개 항로 중 대천항에서 장고도, 오천항에서 선촌항을 잇는 항로 2곳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침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350여 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던 대전과 세종엔 다행히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충남 북부 지역은 2에서 60mm, 남부 지역엔 3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며 충남권에는 30mm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농경지 침수와 범람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산림청이 오늘과 내일 전국에 50에서 200mm, 많게는 2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불 피해지 등 주요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 기울이고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유사시 마을 회관과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119 구급대에 사적인 구급 이송을 요구하면서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시의회 소속 간부 A씨가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구급대원의 안내를 무시한 채 낙상 사고를 당한 어머니를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며 3시간 가까이 욕설과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A씨가 비상 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내 업무를 방해했다며 수사 의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당시 구급대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전했고 다만 욕설은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차례나 설립기한을 넘기며 파행을 겪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드디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법적 분쟁 장기화 등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 조직위가 오랜 내용 끝에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우여곡절 끝에 창립총회를 다시 열고 4개월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게 하는 등 일부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조직이 창립 자체가 지체되면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기존 100명을 1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된 정관 개정은 문체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총회의 그 결과랑 조직의 정관이나 이런 거가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검토를 해서 요건이 갖춰졌으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승인을 하는 그 단계를 밟습니다. 조직의 창립총회 재개최로 대회 준비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당초 윤강로 국제스포츠 외교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됐는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 차이로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조직의 총회가 다시 열리긴 했는데 윤 원장은 적법한 절차인 공모로 선임된 자신이 지위가 박탈될 처지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우려하며 윤 원장의 사무총장직 수행을 고수해오다 최근 입장을 선회한 문체부 역시 당사자와 아무런 소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대회 준비 전에 관계기관들의 신경전으로 국제적인 의구심이 커졌고 경기장 신축과 국비 유치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어 최악만 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산업과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제2의 판교를 대전에 만들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의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공간을 구축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사업으로 대전 중구 선화동과 동구 중동 일대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지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은 도심융합특구는 여야가 대전역 밀원을 도심융합특구 성공 모델로 만드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TJB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직접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며 큰 감동을 선사한 대전 시티즌 출신 김은중 감독을 김세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직격 인터뷰 단도직입. 오늘은 20세 이하 남자 축구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낸 대전 시티즌의 영원한 전설 김은중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은 역대 최약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지만 감독님은 분명히 우리 팀은 큰 일을 낼 거다. 이런 또 믿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은 저는 선수들을 믿었고 또 우리가 준비를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잠재력만 뽐낸다고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사실 4강까지 올라간다라는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 8강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4강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우리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은 정말 최약체라고 평가받는 선수 구성에도 불구하고 김은중 감독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 이런 또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본인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느끼시는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칭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팀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모든 또 선수단이 하나의 목표로 같은 목표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을 대표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대전 시티즌의 감독으로 반드시 화려하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전이 2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데 그 선수 때 제가 첫 번째 우승했던 FA컵과 또 플레인 코치로 마지막에 활약했던 또 K2에서 우승, 이 2번의 우승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 또한 대전에서 또 다음 우승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우리 김은중 감독님은 언젠가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꼭 해보고 싶다, 도전하겠다. 이게 나의 마지막 목표다. 어떻습니까? 국가대표팀을 맡는 거는 뭐 저뿐 아니고 모든 지도자분들의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도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뭐 발전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최종 목표를 향해 꼭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시티즌 출신으로 최근 대한민국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끈 김은중 감독과 대전시청 펜싱팀 소속으로 남자 펜싱 사부르 국가대표인 오상욱이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대전시 홍보대사로 대전 영시축제를 비롯해 사이언스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어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6대4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1371일 3년 9개월 만에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선발 투수 한승혁이 1회 4실점을 하며 분위기를 내줬지만 노시환과 이진영의 홈런포를 앞세워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로 인해 오늘 예정됐던 KT와의 홈경기는 취소된 가운데 한화는 내일 대구로 떠나 삼성을 상대로 지난 2005년 6월 이후 18년 만에 7연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도시를 표방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관련 예산 확보와 1조 원이 넘는 기업 유치 등은 성과로 꼽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은 해결 과제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했습니다. 대표 성과도 역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계비, 부지 매입비 확보를 꼽았습니다. 자족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1년 만에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1조 4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냈고 세종시 유치기업 27곳은 3,7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4기 핵심 시책인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년 9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 시범 운행을 시행하겠다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최 시장이 최근 발표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 협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사사건건 대립만 하다 끝난 시의회와의 관계도 역시 지역 내 결집과 화합을 위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시민과 어떻게 호흡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감대를 마련하고 형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최민호 시장 남은 3년 동안의 임기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튼튼한 경제와 미래 전략 수도를 위한 성장 엔진 점화의 의미를 둔 1년을 보낸 민선 4기 최민호 시장.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가시화된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예산 출신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충남대를 졸업한 김홍일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명 직후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JB 시청자위원회는 6월 정기회의를 열어 부문별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장마철을 맞아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재해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9개월 아기 연명치료 중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를 높이 평가하고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는 만큼 바가지 상술과 인파 밀집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